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앞에 사건이 너무 먹먹하죠. 네, 가슴 아프네요. 저도 지금 마음이 아프고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슴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건에 집중하고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수나 전문가 인터뷰 100번보다 이 가족, 그 문제를 가장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당사자 인터뷰를 하는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 사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훅뉴스 김재훈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올 한 해가 이렇게 좀 끝나가는데요. 그런데 올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술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기술? 네, 사라지는 기술. 뭔가요? 이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와이브로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인터넷 기술이지만 국제화에 실패한 이후 줄곧 사양길을 걸었습니다. AT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끊는 고객에게 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면제하고 LTE 전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와이브로 서비스가 끝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와이브로 저도 아주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드릴까요? 네. 무선 인터넷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기술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뭐 우리 휴대폰 키면 LTE도 있고 아마 3G, LTE죠. 뭐 4G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LTE란 말은 친숙하실 텐데 네. 그 LTE가 4G 그러니까 4세대 망이라고 한다면 예, 이제 예. 5G 5세대 망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와이브로는 그보다 앞선 3.5세대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보다 좀 이렇게 더 낙후된 기술이죠. 무선 인터넷을 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 예, 초반에요. 삼성전자 등이 만든 우리나라 토종 기술이라서 더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게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 한 12년 지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한때는 적지 않은 이들이 와이브로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이용자 수가 한 5만 명 그 정도도 안 되거든요. 예. 세계 시장에서도 잊힌 상태고요. 그런데도 그 퇴물이 된 와이브로를 유일하게 이제 막 사용하려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걸 막 사용하려고 하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냐면요. 정보전 이제 또 사이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우리 군입니다. 군? 네. 군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이번 훅뉴스 시간에 전해드리죠. 사실 어제는 저희가 방산비리 아주 희한한 유형의 그렇죠. 방산비리 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군 얘기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방위에서 어느 영역보다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곳이 군이라는 게 제 상식적인 생각인데 네. 아예 사라지는 기술을 쓰려고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일단 민간 와이브로망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게 군의 입장인데요.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민간으로 종료를 하더라도 이 운영과는 전혀 이제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 차량용 기지국을 별도로 두는 지상의 기지국을 두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그 와이브로망 자체가 사라져도 군 와이브로망은 괜찮다? 네, 그 와이브로 기술로 만들고 있는 게 사실 어제 방송에서 언급됐던 그 TICN 군 전술정보 통신 체계거든요. 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쟁이나 작전을 수행할 때 또 명령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마 사진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묵직한 무전기를 많이 좀 사용했었어요. 여기 뭐 어디 나가라 오바 하는 그 묵직한 군 무전기. 네, 그런 무전기죠. 예,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렇게 음성을 주고받았는데 예. 그걸 넘어서 이제 각종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할 상황이 이미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2007년부터 군 통신망 개선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도요. 예전에 전화로 음성만 통화만 했다면 이제는 막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다 그게 무선 인터넷 망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군은 더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는 무전기로 음성만 주고받지 않고 그런 것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망을 기술, 깔겠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뒤까지 무려 5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 통신망에 적용되는 기술이 바로 이 와이브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군의 통신망을 디지털화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네. 그 망 기술을 와이브로를 쓰겠다? 네. 그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군은 와이브로 망을 펼칠 수 있는 이동식 기지국을
차량이 실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예. 그 일대에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와이브로망이 사라져도 일단 군에서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설명이네요. 그럼 일단 이제 군 설명대로라면 와이브로라는 기술은 사라져도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도 군에서는 유효하니까 걱정 말아라.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군의 설명대로 그렇게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우선 와이브로를 만들었던 우리나라조차 이렇게 상용 서비스를 끝내면서 와이브로는 한물 간 기술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됐죠. 게다가 앞으로 보완되거나 발전될 가능성 더욱 사라지게 됐습니다. 양우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예. 같은 기술을 쓰고 있으면 민간에서 뭔가 개발 열심히 새로운 게 나오면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못 한다는 거죠. 별도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앞으로 발전되는 게 한계가 명백해진 거죠. 통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을 할 때 당시에 얘가 신뢰성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얘가 발전 가능성이 있냐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당시에 감안을 못한 거예요.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기술이니까 와이브로 가지고 더 이상 연구하는 것도 없을 거고 거기서 뭔가 더 진화되고 발전되는 게 없을 게 뻔한데 그거를 우리 군에서만 요 상태 이대로 계속 쓰면 됩니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또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계약에 따라서 업체가 장비는 납품을 하겠다. 장비는 납품을 하겠지만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요가 군에 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5G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5세, 그러니까 5세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3.5세대라는 게 이제 속도나 편의성 면에서 그럼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는 거잖아요. 3.5세대하고 5세대는. 그렇죠? 근데 그런 망조차 지금 깔고 있는 단계. 다 깔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해보겠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깔고 나서 자, 이제부터 쓰겠습니다 하는 때는 더 나은 기술이 또 나올 수도 있고. 6세대, 7세대까지 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중 기술은? 근데 그런 우려가 지금에서야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와이브로를 검토하던 무렵부터 그 이후까지 줄기차게 논란이 되고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장면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하고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몇 년도라고요? 2014년입니다. 14년? 다 LTE 하고 있는 시절에 아직도 이제 우리는 3G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형식으로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아마 이 사업을 비행기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기술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왜 좀 더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하고 앞서가지 못하는지 너무 참 또 2020년까지 해놓으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혈세에 수조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인데 국민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김 기자, 와이브로로 처음 결정이 될 때는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군은 와이브로 기술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자체 통신망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2005년 말이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와이브로가 최신 기술이었겠네. 그때로선?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초반에 시험 서비스가 무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사업이. 그리고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4세대 이동통신망 그 LTE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와이브로로 합시다라고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4세대가. 그러니까 자연히 와이브로하고 LTE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군은 토종 기술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더 낮다. 우리가 그 로열티 안 줘도 되지 않느냐. 또 이미 상용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와이브로를 계속 굳혀갔던 거고요. 그 당시로선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3.5세대랑 4세대 정도 차이면 이왕이면 국산 거 쓰겠다. 그 당시로는 이유가 납득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이유라면 납득이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런데요. 당초에는 군 전술정보통신체계 개편을 2014년까지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 뭐 재평가하고 다시 또 법적 분쟁이 있고 또 군의 그 사업 방식의 후진성 때문에 현재는 완료 시점이 2023년까지 뒤로 밀린 상태예요. 늘어진 거군요. 그게.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이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전기가 개발이 되고 또 정보망이 개발이 되면 그거 하나하나씩 전력화하면 되는데 7개 전체를 한꺼번에 전력화해야 되니까 먼저 개발된 것은 다음 게 개발될 때까지 한정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일부 구성품의 개발이 늦어지니까
정보통신, 전술통신망 전체가 다 다운돼 버리는 이런 네. 취약한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초기 계획만 고집하다가 막대한 낭비와 시간의 지체를 초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네. 우리 군의 핵심 기술로 선정됐던 와이브로가 그 사이에 퇴물이 돼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된 상황이죠. 이런 거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는 좀 없었을까? 지금 그 진행 청취자들 과정에서. 질문도 그거예요. 네. 왜 안 바꿨느냐 그러면. 네. 사업 추진이 더딘 가운데 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하니까 예, 그럴 예. 가능성도 좀 엿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런 아쉬움 속에서 근데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좀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사실입니까? 와이브로 망을 바탕으로 군 통신망 구축 사업 그 대부분을 맡은 거는 현재 한화탈레스로 바뀐 삼성탈레스라는 회사였거든요. 현 하나탈레스, 구 삼성탈레스. 예. 이 수조 원대 사업을 챙긴 거죠, 이 업체가. 그러네요.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무렵에 그 삼성탈레스의 사업 본부장이 누구였냐면요. 예. 군에서 통신 분야 요직은 모두 밟아온 김규석 전 육군 지휘통신 참모부장입니다. 육군 지휘통신 분야의 참모부장. 네. 그럼 군 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이렇게 아마 보면 최고위급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군 정보체계 운영처장 또 지휘통신 사령관 등을 두루 거쳤는데 예. 전역해서는 삼성탈레스에서 군 통신망 사업을 이끌었어요. 또 역시 군 통신병과 출신인 이명노 전 육군 정보통신 학교장도 삼성탈레스로 영입됐다가 현재는 군 와이브로 망의 또 다른 사업체 그 사업체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군에서 정책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있다가 네. 퇴역해서 그때 사업을 줬던 그 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난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10년간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민간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 가운데는 이렇게 군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부분 방산업체로 갔고요. 최이배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퇴직 장성들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결국 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군의 전력 손실 또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군인이 퇴역하고 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취직하지 말아라, 놀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뭔가가 석연치 않은 곳까지 이렇게 전관예우 느낌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 재취업 제한 규정 법도 있는 거고요. 물론 군이 와이브로망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부적절한 커넥션 때문인지는 또 다른 확인을.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야 되겠군요. 되겠지만 분명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오해할 만한 부분인 건 맞네요. 네, 예. 그런 행보 자체가 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군의 정책 결정 과정도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개선될 필요도 있어 보이죠. 예. 처음 와이브를 선택했을 때 정말 최선이었나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고요. 또 지체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뻔히 더 월등한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고할 여지는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그러게요.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게요. 뭐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깔아놓으면 계속 가야 되는 쭉 가야 되는 아까 얼마짜리? 5조짜리 사업. 5조가 넘는 게 십수년에 걸친 사업이란 말입니다. 2005년에 결정돼서 지금 2018년까지 아직 다 깔지도 못하고 지금도 까는 중이라면 네. 그 전에 얼마든지 좀 뭔가를 다른 했었어야 방안을 되는 건 모색할 아닌가라는.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훅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